사실은 이 십성을 원래 그 텍스트나 전통적인 관법에서는 그냥 이제 십성의 어떤 성향 내지는 이제 뭐 기륭 이렇게만 조금 구분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이제 근대 내지는 현대 명리의 사조 중에 우리나라는 한 20여 년 전 정도 이렇게 25년 이렇게 됐는데, 그 십성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체계화가 됐어요. 그 세월 동안에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시조는 대만의 그 학원충 선생으로부터 팔자심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부분 많은 우리 명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십성을 가지고 십성 심리적인 측면으로 부각을 해서 많이들 설명을 하고, 또 그게 맞아요. 많이 맞습니다. 나에 대한 부분의 성향이나 스타일, 기질, 이런 부분들. 또 단순하게 그냥 정관이다, 편관이다 하나의 성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글자가, 세 글자가 또 위치에 따라서 결합되어 있고 또 생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성향들이나 속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있기 때문에 연구할 분야나 가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많고, 그냥 이렇게 심리학에서도 사람 심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명리의 십성 심리를 가미를 해서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실상에 부합되는 그런 심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그죠? 각각의 성향들이나 성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명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효용성 중에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친밀한 부분이고 또 많은 명리에 입문한 사람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분야고 이렇긴 하지만, 또 명리는 그게 또 다가 아니다. 명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참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그 관성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편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치우쳤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본래 역량이나 성향이나 그 능력,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내재적인 파워는 정관보다 크다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크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정관보다 못할 수도 있고, 정관이 못 가는 부분을 더 크게 이룰 수도 있고, 그게 그래서 치우칠 편자를 쓰는 거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면 그냥 정관은 안정적이고 뭘 해도 그냥 중간은 간다라는 거거든. 근데 편관기질 있는 경우는 그래도 중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예 탑이 되거나 아예 그 관의 시스템, 편관의 압박을 내가 잘 해결을 못하면 일반적인 정관의 사이즈나 레벨보다도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크다. 편차가.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살을 붙였을까, 살을. 그리고 귀신 귀자를 붙었거든요. 귀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칠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칠살이 아주 강한 명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십천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건 또 아니고, 흔히 보면 이렇게 그 칠살의 이러한 어떤 그 어려움, 폐해, 이런 것들은 음일간들이, 을정지신계, 음일간들이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느낍니다. 오히려 또 양일간들, 갑병무경임,
양일간들은 칠사를 잘 이렇게 그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정관보다는 훨씬 그 관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거나 쓸 수가 있다. 이를테면 이렇게 이제 갑병무경임이 그죠? 이렇게 갑병 무경임하고 임하고 이렇게 이제 을정 기신계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칠살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경금인 거고 임수인 거고 그리고 간목인 거고 이렇게 병화인 거고 이렇게 무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대양으로 일간을 세게 인정 없이 사정 없이 극하는 것이 돼가지고 일간이 느끼기에 힘든 경우, 힘들고 긴장하고 부담 느끼고 이런 에너지가 맞는데 다른 인자를 배제하고 단순하게 두 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간이 오히려 이렇게 이게 태양이 그렇죠? 태양이 강물에 빛반사돼서 이렇게 잘 쓰이면 태양의 광채나 광명이 더 잘 드러나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간목을 큰 동량목이다. 100%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을목은 뭐 화초고 난초고 덩굴식물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간목은 이렇게 큰 금으로 가다듬어져야 이렇게 목재로 쓰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런 형국.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토도 높은 산에 고목인데 어떤 이렇게 거기에 어울리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큰 웅장하고 장중한 산에 이렇게 어떤 관목이나 이렇게 어떤 이러한 이렇게 화초나 이런 게 있는 것보다는 큰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게 어때요? 모습으로는 더 어울리는 거지. 그죠? 그런 모습. 또 이렇게 경금도 어쨌든 이렇게 태양이, 이럴 때는 이제 경금이 큰 태양에, 큰 어떤 웅장한 바위, 인수봉 같은 그런 형국인데, 이게 또 지지로 내리면, 그쵸? 이게 이제 신금이고, 해수고, 또 이렇게 임목이고, 그쵸? 임목이고, 사화고, 또 이렇게 술토나 진토고, 이런데, 다 요런 에너지들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장생을 받거나, 절처봉생을 받거나, 이래서, 칠사를 잘 순화해서 쓸 수 있는 인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임수도 이렇게 산명수수,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이렇게 저쪽 포천에 가면 산정호수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풍광이 멋지고, 그렇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크게 땀으로 이렇게 가둘 수 있는 모습. 이래서 긍정적으로 좋게 봅니다. 이게 물상으로 보더라도, 에너지 성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 일간이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제화하거나 조절하거나 이렇게 썼을 때, 원국에서 쓰거나 운에서 쓰거나 이래서 썼을 때 긍정적으로 본다. 근데 이게 음간들이 썼을 때는, 그렇죠? 음간들이 썼을 때는 이렇게 이게 똑같이 음대음으로 강하게 극을 하는 건데, 을목은 왜냐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는 건 편향적인 쪽으로 고착화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십성이 나눠지는 건 맞는데 일간에 따라 다르고 음양간에 따라 다르고 성향들이 다 다를 수 있다. 근데 극을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양대양으로 음대음으로. 근데 의미 자체가 신은 이렇게 낫이 되고 소도가 되고, 그렇죠? 소도가 되고 전지가위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 화초를 꽃을 이렇게 꺾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를 다듬어서 상냥 대들보를 만드는 형국이라고 하면 이거는 생명체를 자르는 형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을목이 느끼는 신금에 대한 스트레스나 긴장감이나 압박감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명인 경우 이게 만약에 다른 게 없고 이게 칠살로만 내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쓴다라고 하면 이건 직장이나 이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못된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형상이 결국은 해결할 요인들이 없으면 이거를 그래서 특히 칠사를 이 재화 3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뭐 수학의 인수분해 공식 같이 예, 이렇게 얘기해서 칠살이 있으면 이 살을 기본적으로 조절을 해서 써야 된다. 역량이나 에너지나 잠재되어 있는 이런 파워는 훌륭한데 그냥 쓰기에는 부담스럽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 재화삼법이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으로 제사를 하거나 식신제살. 그러니까 특히 이 예민한 음감 대비라면 이렇게 식신이면 정화겠죠, 그렇죠? 정화로 이 금을 가다듬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식신제살. 예. 그러면 식신은 내 재능이고 능력이고 말이고 행동력이고 행사할 수 있는 파워고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때요? 이건 내 기술도 되는 거지. 기술이 돼서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 금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뭐 이렇게 폭발물 자격증 같은 거, 폭발물 처리반 같은 거, 뭐 이렇게 만약에 인천공항에 폭발물 신고가 왔다. 그럼 어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 어떤 특수한 재능이나 거기에 대한 자격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 응? 무슨 뭐라 그러지? 범죄자들 협상하는 프로파일러들 그런 거지. 말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죠? 말과 이런 걸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을목 같은 경우 정화로 해결하는 경우는 식신제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신제살. 아니면 또 이렇게 식신제살이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게 금이 목을 극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임수나 개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을 해서 이거를 인성이 화살한다 그러죠. 화살. 네. 화살. 네. 인성이 이렇게 화살. 그래서 화살하면 화살위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뭐 깡패나 범죄자나 흉악범을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감화시키는 거지. 교화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갱생을 시켜 가지고 그 역량이나 능력을 더 이렇게 잘 쓰게끔 한다든지 이런 게 화살하는 거예요. 옛날 불법 시대에 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전신이 살인마였던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살인마가 있었어요. 이 앙굴리마라가 이렇게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스승이 살인을 100명을 하면 내가 법을 전수해주겠다, 도통시켜주겠다. 이래가지고 100번째 그 살인 대상자를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삼은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 알았지. 그래서 그거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불법으로 다 설법을 해가지고 앙굴리마라를 교화시켜가지고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딱 뭐냐면 이렇게 뭔가 너 잘못 길을 가고 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어렵겠니. 이래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는 거지. 이걸 사를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나를 일간을 생하는 이런 방법이 화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살. 그러니까 요게 근데 식신제살이 더 빠르지. 이거는 뭐냐면 아예 이렇게 잡초 제거를 해라라고 하면 완전히 잡초 뿌리까지 뽑는 거, 박멸하는 거, 근본, 발본, 세곤하는 게 식신제살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상관, 대살이라 그래. 상관도 그쵸? 상관이 여기서는 병화잖아요. 그러니까 양간 같은 경우는 합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음간 같은 경우 합사를 하는데 양간 같은 경우는 정화가 이렇게 상관을 대살을 한단 말이에요. 상관 대살. 병화는 식신을 제살을 하고. 대사를 하는 거는 뭔가 이 식상이 내 말이나 표현이나 제스처나 외교력이나 영업력이나 행동력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서희가 이렇게 금나라랑 단판을 해서 강동육주를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총은 없었지만
하나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어때요? 뺏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그죠? 근데 근본적인 책은 아닌 거지. 완전히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제압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잔디 깎으면 잔디 위에 있는 거만 이렇게 제거하는 거. 그게 조금,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둘 다 살을 제거를 하긴 하는데 형태가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을 하거나 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 양인으로 이렇게 합살을 한다. 합살. 이건 양간 같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 간목의 양인은 겁재거든. 겁재. 그러니까 청간의 겁재를 원래는 지지에서 표현을 양인이라고 하는데 지지의 간목 기준으로 지지의 묘목을 양인이라고 하는데 즉 오행은 갖고 음양이 다른 거를 양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묘목을 양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청간의 겁재도 양인이라고 한다. 양간 같은 경우 청간 겁재도 청간 겁재는 을목이 되는 거고 이 을목이 뭘 한다? 경금을 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탐합망극. 그러니까 합이 먼저라는 거지. 이 경금이 원래는 간목을 극을 하려고 했는데 을목이 경금이 겁재가 합을 해가지고 간목 입장에서는 겁재는 도둑놈, 여기는 뭐 이렇게 나쁜 놈, 못된 놈이 만나가지고 일간한테 어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 이의제의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를 합살이라 한다. 그러니까 양간은 양인이 합살을 하고 음간은 상관이 합살을 한다. 합해서 살의 그 어떤 공격성, 살의 날카로움, 살의 위험함을 이렇게 무마시키는 것. 이것을 보편적으로 어떤 사례, 칠살의 재화 3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도저도 만약에 없으면 일간이 강하든가나 그렇게 해야지. 이걸 흔히 몸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몸으로 대하는 거 힘들어. 그거 칼로 채찍 맞고 막 그거 몸으로 막 이렇게 그 견디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라도 없으면 몸이라도 강해야지. 아주 격하게 반응하시는데 아니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게 칠살이 강할 때는 반드시 청간이나 또 지지에서도 근이나 뿌리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칠살은 어쨌든 이렇게 쓰든 뭐든 이걸 쓰면 적군이 나를 공격하는 적군이 내 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이 붙어요. 이렇게 말이 붙는 게 이렇게 살이 화가 되면 이렇게 그 위권이 된다, 권력이 된다, 권한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살이 강한 사람들이 원국이나 대세운에서 그 살을 이겼을 때, 그러니까 위인들의 어떤 7.8기 같은 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뭐 죽을 고비 막 감옥에도 가고 막 고문도 당하고 이러면서 대권을 쟁취하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편관은 여호 같다, 호랑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호랑이라는 게 뭘까요? 호랑이가 용맹한 짐승 동물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용맹이고 어떻게 보면 항상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형국 같은 거야. 이게 호랑이를 길들이면 나의 수족같이 부려질 수 있는데 잘못하면 내 호랑이 밥이 되는 거거든. 응? 딱 그런 형국이 편관이 기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관이 편관의 마음을 모르지. 또 관이 없는 사람이 편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저는 아예 관도 없고 편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치적으로만 알 뿐이지 그 느낌을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부탕도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끓는 물과 이렇게 뜨거운 어떤 끓는 물하고 이게 막 불이 막 있는 불바다 위를 막 건너가는 그걸 건너서라도 내가 목적한 바를 성취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편관 놓은 사람들이 위인들이 많아요. 왕후장상이 많아요. 근데 그 왕후장상들이 보면 어때요? 젊은 시절에 보면 어땠어요? 다 이렇게
뭐 편부에, 편모에, 고아에, 어디 뭐 먹고 사는 거 떼거리도 없고, 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러다가 귀인을 만나고, 뭐 이래서 뭔가 세력을 모으고 규합을 하고, 정권을 타도하고 해서 왕조를 세우고, 이런 성공 히스토리들이 다 뭐다? 평관의 히스토리다. 그러니까 정관이나 정인, 이런 길신들의 히스토리는 드라마의 소재가 안 돼. 에? 편들이 드라마의 소재가 된단 말이야. 인간 승리고, 뭔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도 야, 대단하다. 이런 성향이 이러한 편들, 특히 편을 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석세스 어떤 스토리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편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은 나만 똑바로, 나만 제자리, 뭐 이런 느낌인데 편관은 그렇지 않아요. 편관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편인데 갑한테 경이니까, 을한테 신이니까 또 다른 갑이나 또 다른 을한테는 정관이거든.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마음인 거야. 잘 풀리면 뭐예요? 그래서 이타성, 봉사성이 되는 거지. 그런 성향이 어떻다? 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편은 어때요? 직접적으로 나를 인정사정 없이 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대항 요건들이 없으면 이게 결국은 뭐로 오냐면 나중에는 정신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이런 경우로도 와요. 육체로 온다라는 것은 사고, 질병, 어디 이렇게 몸에 어떤 불구 이런 거로도 오고 정신적으로 온다고 해요.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이런 경우죠. 이렇게 인성이나 식상이 없이 막 이렇게 신유월인데 을목으로 있다든지 대운도 막 유대운으로 흘러간다든지 이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걸 극복이 안 되는 거야. 몸은 아파.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도 질병이 안 나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는 거야. 그걸 받아야 다른 세계의 신을, 다른 세계의 살을 내가 받아야 내 몸이 편해지는 거거든. 그런 극과 극의 인자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칠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그냥 100% 명리적으로나 에너지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막 얻은 이런 서현역이나 어디 신도림역에서 막 이런 아주 흉악한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칠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이 그 살의 요인을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많은 불특정 다수 중에서 내가 이렇게 겪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한 인자다. 아주 예민한 인자다. 민감한 인자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양면성을 정관보다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편관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을 해보면 정관이 나를 합리적, 이치적, 규범적 뭐 이렇게 통제하는 거라고 하면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정관은 그 틀에 내가 순응하는 경우인데 편관은 all와 nothing이에요. all와 nothing. 내가 관을 만들어서 관을 지배하거나 관에 완전히 내가 이렇게 제압을 당하거나. 그래서 똑같이 정관이든 편관이든 자기 관리나 이런 철저함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 편관은 치우친 에너지이기 때문에 좀 고독함, 이런 어떤 어려움, 아주 절박함 이런 이미지가 정관보다는 훨씬 더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나에 대한 편관은 타인에 대해서는 겁제에 대해서는 정관이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갑신일주야. 간목인데 옆에 정관이 있어. 나한테는 세게 하는데 남한테는 잘하거든. 남편이잖아. 남한테라서는 정관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깔고 있는 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복장 터지는 거지. 근데 어때요? 내가 이미 편관으로 배우자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성분인데 내 편관으로만 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편관은 겁지한테 잘해주게 돼 있는 거야. 나 아닌 다른 존재. 그래서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려 한다. 앞장서서 존경. 그래서 스스로 엄격한데
항상 정관은 바운다리가